FOMC를 대기하면서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표 상당히 좋게 받아든 것 같은데요. 특징주들과 함께 FOMC 주요 내용까지 체린 앵커가 글로벌 비트 첫 순서로 시작합니다. 네, 3월 20일 현지 시간 특징주 시황 전해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FOMC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maintain the federal funds rate to 5.25% and 5.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준금리를 기존의 5.25에서 5.5%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고, 그런 한편 continue to process the significantly reducing our securities holdings라고 했죠. 지금처럼 양적 긴축을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했던 포인트가 올해 말 그 기준금리 수준이 4.6% 정도가 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올해 기준금리 3회 인하, 기존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3회 인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두 차례 인하로 줄이는 이슈는 없었던 겁니다. 시장의 안도를 불러일으키는 소식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그 FOMC의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였던 이 세 번째 포인트, QT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번에 QT 축소를 논의했다라고 확실하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만큼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계속해서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는 안도감을 주기에는 충분히 긍정적이었던 FOMC 결과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이뤄졌던 시간이 바로 이때 3시였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급격하게 반등세를 그렸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1.25% 오르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졌고요. 3대 지수가 모두 시원하게 사상 최고가를 터치해주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별 흐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별로도 좋았습니다. 10개 업종이 오늘은 상승을 해줬고요. 그 중에서도 소재, 임의소비재,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까지 상승률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오늘장입니다. 자, 소재 쪽에서는 리튬 가격이 한 20일 정도에 한 달 정도 동안 20%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앨범알 등과 같은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섹터 상승을 주도해가는 모습이었고요. 임의소비재 섹터 내에서는 테슬라, 포드 등과 같은 종목들이 FOMC 결과를 앞두고 급등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sek터 상승을 또 주도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받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3% 가까운 시원한 상승세를 연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히트맵을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별 흐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들에 대해서 전해졌던 소식부터 볼 텐데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X, 그리고 매치까지 이 4개 회사가 서비스 결제와 관련된 애플의 새로운 앱스토어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법적 청원을 제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앞서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계속해서 대립했던 그 똑같은 부분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즉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의 정책에 대한 항의에 이 4개 기업도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청원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언폴드가 되어갈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주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상승하면서 $180 선 탈환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장에 비해서는 탄력도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1%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고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국내 삼성전자의 주가가 5%대 강한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GTC가 종료된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기술주 내에서 홀로 강하게 빨간불을 켰던 종목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신주 발행 소식에 전일 9%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3%대 추가 하락을 나타냈고요.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신 기사를 하나 가져오기도 했는데 유럽의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 CISP가 이 작년 말에 인수했던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이죠. VM웨어의 가격 및 비즈니스 모델 변경에 대해서 규제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VM웨어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싱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 점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 자체보다는 바클레이즈 측에서 오늘 제시했던 비중 확대 의견,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가 3.5% 급등하면서 1,276달러 선을 터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켓모버스 통해서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멕시칸 체인 식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3,000달러에 육박하는 주식을 50대 1로 분할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승인이 이뤄진다면 뉴욕 증권거래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식 분할이 이뤄지게 되는 건데 6월 26일부터 분할 주식이 거래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파라마운트입니다. 부채 위기에 몰려있는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두고 인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졌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파라마운트의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110억 달러에 인수하는 입찰에 참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주가는 오늘 무려 12% 가까운 급등으로 아주 오래간만에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2.5달러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계속해서 하락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은 5%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오늘장이었는데요. 미주호 측에서 사실 탑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195달러에서 200달러로 높여 잡았고 28%의 상승 여력을 시사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스 측에서는 헤스의 인수 이슈가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이슈가 좋은 진입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쉐브론의 주가는 5%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특징주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FOMC 관련 내용들 체린 앵커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만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만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신 헤드라인 FOMC 내용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발빠른 움직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FOMC 먼저 보시죠. 자, 점도표 내용입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이번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2회로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다행히도 올해 3회 인하라는 기존의 관점 유지가 됐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와중에서도 비둘기 파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전망 3회 인하, 내년에도 3회 인하, 그리고 2026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점도표 대비 한 차례 정도 인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도표상으로 가장 중간값에 어떤 점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경제 전망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감지가 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준의 기본적인 기조는 미국 경제 상당히 탄탄하게 계속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경제 앞으로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 1.8% 이상을 기본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기존의 1.4%였던 성장 전망도 2.1%로 1.8%도 2%로 1.9%도 2%로 이렇게 상향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견조한 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연준의 선택이 일단은 올해는 3회 인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PCE도 기존의 2.4% 정도 전망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이야기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명서의 변화가 과연 있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1월 달에 성명서 변화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빨간 줄이 바뀐 부분들입니다. 큰 변화가 없죠.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거철인 만큼 상당히 분주해 보이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칩스법 관련 내용입니다. 자, 과연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TSMC까지 보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가 가장 큰 화두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시간 20일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역대 최대 보조금을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자금 지원 보조금으로 최대 8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조 4천억 원과 대출 지원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8천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인텔은 향후 5년간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지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이러한 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칩스법 내 군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인텔은 군사 및 정보용 반도체 제조를 위한 보조금 35억 달러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보조금 규모도 언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60억 달러, TSMC의 경우 50억 달러가량을 수령할 수 있을 거란 보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인텔의 보조금 내용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과연 좋게 나와도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됐는데 FOMC가 다행히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현재 시간외에서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매출액 서프라이즈였고요. 가이던스도 서프라이즈였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53억 달러가량이었던 매출액 실제로 열어보니까요 58억 달러 규모로 발표가 됐습니다. 가이던스도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상세하게 마이크론에서 살펴봐야 될 매출의 구조를 보면 디램과 낸드 쪽에서 어느 정도의 흑자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장치를 보였는가일 겁니다. 매출액은 디램에서 1억 달러가량, 낸드에서 15억 달러가량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이 부분도 역시 상회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랫동안 이 반도체 냉각기, 빙하기 때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마이크론이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해내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의 마이크론의 HBM 행보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바드에서도 HBM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11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볼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존의 기후 관련해서의 스텝을 더 강하게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EV 채택의 가속화를 위한 규제안을 간밤에 발표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7년에서 2023년과 그 이후 출시되는 승용차, 경트럭, 중형차에 대한 최종 국가 오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탄소 배출에 관한 규제로 자동차 산업이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56%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13%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3%는 기타 하이브리드차로 맞춰야 합니다. 현재 가장 대중적인 가솔린 차량의 신차 비율은 29%까지 낮아집니다. 지난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합친 비중은 16%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합친 수준이 16%에서 이제는 전기차 전환 56%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이번 규제안의 골자입니다. 그동안 UAW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바이든 행정부였는데 이번 규제안 발표로 UAW의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요. 공화당 측의 반발은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중국 전기차 침투율과 함께 전기차 관련 소식들도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다소 떨어지는가 했는데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도 모델 Y 가격 중국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받고 있는 위협은 아직 여전합니다. 중국 제조업체 니오가 새 브랜드 온보 L60을 출시를 5월 달에 한다라고 하는데 모델 Y가 상당히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가격이 싸고 비슷한 트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지금 현재 ETF 유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6만 3천 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죠. 현재는 6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가는 상당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1.5%가량 빠졌고 FOMC 이후에 금과 은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